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리 읽어봐야지. 백록담은 작가가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에 담아왔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구나. 비유적 표현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비유법 나올 때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나올 때마다 체크하는 거지. 한라산의 자연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의 맑고 깨끗한 정경을 묘사한 후 정상에서의 느껴지는 정서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왠지 선경 후 정의 방식으로 쓰여져 있나?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친절하게도 옆에 번호를 매겨놔서 살펴놓고 있었죠. 자, 봅시다.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채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뻐꾹채꽃의 키가 작아진다. 이런 뜻이겠네.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선 모가지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보낸다. 요만큼 올라갈수록 꽃의 키가 작아지는 걸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줬네. 화문처럼 바뀐다. 바람이 차갑기가 함경도 끝과 맞닿는 데서 뻐꾹새 키는 아예 없어지고 이제 뻐꾹채는 안 보여. 8월 한철에 흩어진 성신 별처럼 난만하다. 어지럽게 피어있다.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네. 그렇지 않아도 뻐꾹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진다. 아, 뻐꾹채 꽃밭을 보면서 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을 했다. 어우, 피곤해. 많이 올라갔나 보다. 두 번째, 암고란 환약과 같은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서 일어났다. 목을 축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되겠지. 백화, 자작나무 옆에서 백화가 총루, 해골이 되기까지 산다. 백화는 한 자리에서 자리 잡고 오래 삽니다. 내가 죽어서 백화처럼 하얗게 된다라면 흉하지 않을 것이다. 백화, 자작나무를 보았습니다. 심상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전체적으로 시각이 중심이 되고 있으니까.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퉁이. 도채비 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그냥 도채비 꽃을 보았어요. 도채비 꽃은 파란색인가 봐. 바야흐로 해발 6천척 위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마소는 사람을 크게 경계하지 않고 삽니다. 이런 거지. 말은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 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집니다. 어머, 소끼리 서로 구별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지. 왠지 일제강점기 이전에 평화로웠던 우리 민족 얘기하는 것 같다.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서 서귀포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윈 송아지는 음매하고 울었다. 가족과 헤어졌어. 왠지 어때? 외놈들에 의해서 파괴가 된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우리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일제강점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줬구나 이거지. 음성상징어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달려 울었다. 너무 애처롭다. 소가 얘기해. 송아지가 우리 엄마 봤어요? 이렇게. 우리 새끼들도 모색, 털색이 다른 어미들에게 맡겨질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울었다. 바로 요게 우리 민족의 이야기. 울었습니다. 민족의 현실에 대한 정서를 드러낸다고 보면 되겠지. 풍란이 풍기는 향기. 시각적인 것도 있고 여기에서 후각적인 거. 음매음매 하면서 청각적인 심상. 보기에서 봤던 말이 다 맞네. 풍란이 풍기는 향기,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청각. 제주 휘파람 새가 부는 소리 청각. 돌에 물이 따로 흐르는 소리, 먼데 바다가 구겨질 때, 파도 칠 때, 쏴쏴 소나무 소리, 음성상징어.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칡넝쿨 기어간 흰 돌박이, 흰 돌에 박혀있는 꼬부라기를 나섰습니다. 문득 마주친 아롱 전말이 피하지가 않습니다. 주변 풍경을 묘사해주고 아롱 전말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얘를 만났습니다. 그 정도인 거지. 오른쪽으로 올라옵시다. 고비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삭간나물 대풀 석용 별과 같은 방울을 담고 있는 고산나무를 새기며 요만큼까지는 어때요? 고산식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새기며 취하며 잔다.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물들이 고산식물을 취하면서 삽니다. 고산식물 먹으면서 삽니다. 백록담 조찰한, 조찰은 깨끗하다는 뜻이죠. 깨끗한 물이 그리워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손지 말인지 애들 줄지어서 이동하고 있어. 소나기 논말, 빗발이 굵게 퍼드며 내리치는 모양을 맞으며 무지개의 털을 말리며 궁둥이에 꽃물을 이겨서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얘네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아. 평화롭게 살고 있어. 백록담에서 동물들은. 가재도 기어다니지 않을 만큼 깨끗한 백록담의 푸른 물에 하늘이 비친다. 불구이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서 소가 갔다. 불구이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 백록담 정상에 와서 완전 기진맥진했어. 쫓겨온 실구름 한 조각에도 백록담이 흐려진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개진 백록담은 쓸쓸하다. 깨다가 졸다가 기도할 것도 이전만큼 기도할 것도 잊을 만큼 주변의 풍경과 일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 정도 들어가는 거지. 내용은 뭐 크게 없어요. 이렇게 놓치기 쉽지만 일제강점기의 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라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옆에 3번. 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찾는데 딱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네, 거의 은근슬쩍 답을 말씀드렸어요. 정답은 5번. 깨다가 졸다가 기도조조차 잊었다.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본 혼탁한 세상의 모습에 아니요. 한라산에선 혼탁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런 것도 딱히 없어. 오히려 기도조차 잊을 만큼 주변의 풍경과 일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정답 5번. 다음 가희의 서리법 있나? 없어. 유년 시절 떠올리는 거 없지. 하강적 이미지 계속 산 타고 올라가는데요. 동일한 시행 반복 있어. 리듬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 그런데 동일한 시어 정도는 되고 시행의 반복 한 줄이 같은 게 반복이 돼. 그거는 없어. 정답은 5번. 시행을 나누지 않는 산문 형식. 그렇지. 번호를 매겨놓고 있는 거지. 행의 구분이 있는 건 아니야. 대신에 연의 구분은 있어. 그 정도는 확인해 놔야지. 앞으로 넘어와서 다시 나 살펴보러 갑시다. 나시는 엄청 쉬워. 산이 날더러는 흙이나 파먹으라고 한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소박하게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 산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죠? 의인법. 나더러는 삽이나 들라 하고 쑥구렁에 박혀서 쑥이 되라고 한다. 그냥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면서 살아. 늘 퍼진 날 산은 쑥국새가 울고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는 쑥국새처럼 울고 흙 파먹다 죽은 아비 굶주림에 지쳐 쑥구렁이에 나자빠진 애비처럼 울라고 산다. 그래, 힘든 건 힘든데 힘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 이거야. 사는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고 한다. 별거 없네요. 이거 지금 너무 내가 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할 수 있는 건 흙 파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 있네. 진짜 흙 파먹으면 나중에 장이 막혀가지고 장폐색 돼서 죽습니다. 배고파도 흙 먹으면 안 돼. 저 산이 날더러 모거래 시를 빌려서 써놓은 이야기. 옆에 1번에 5번 확실한지 봅시다. 수미상관의 구조로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가? 라고 살펴봤더니 사는 날더러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사는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이 정도면 엄청 똑같다고 보면 되지. 비슷하게 생겼죠? 수미상관 구조이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1번의 정답은 5번. 다음 앞으로 넘어와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살펴보면 기역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르는 소리 어떤 소리 어떤 소리 어떤 소리에 섞여 있어서 길을 잘못 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주고 있고 옆에 니은에 보면 쑥국새 울고 쑥국새 마냥 울고 굶주림에 지쳐 쑥구렁에 낮아빠진 애미처럼 울라고 한다. 아, 비애감이 심화가 되고 있지. 2번의 정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이제 벌써 답 찾았어? 2번 기억 휘파람 새소리 흥취를 돋아 신나 아니야. 부정적 현실 극복 의지 없어. 긴박한가 그런 거 없지. 길을 잃어버린 처지를 드러내주고 있고
자연의 섭리,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자연의 섭리라는 말이 나오면 고민하지 마. 순환의 원리야. 자연의 섭리는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며 그랬다가 다시 생성을 하는 돌고 도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 모의고사 시험지에서 자연의 섭리는 그냥 이거 하나야. 그거 없어. 정답은 4번. 게다가 쑥국새.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을 심화합니다. 완전 맞는 얘기. 정답 4번. 뒤로 넘어와서 마지막 4번 문제 하나 보죠. 나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도 딱 2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 나는 보기와 달리 물질적 궁핍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그치. 흙 파먹었다 죽은 엄마 이야기하니까 1번 괜찮아. 보기는 나와 달리 정착하지 못하고 사는 떠돌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고달픈 삶의 애환. 그러면 체크할까? 떠돌이의 삶 요렇게 표시. 떠돌이의 삶을 상징하는 소재가 있을까? 있죠. 떠돌이 뭐 구름, 바람, 잔바람, 박물장수. 밑으로 쭉 내려오면 떠돌이, 바람, 이런 애들은 떠돌이의 삶을 나타내 주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정착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 들꽃, 잔돌, 잔돌. 얘네들은 정착하면서 사는 삶이지. 두 개 사이에서 갈등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떠돌이의 삶이 나한테 정해져 있는 건가 봐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있지. 그래서 2번 괜찮아. 3번 나와 보기는 모두 특정한 조사나 어미의 반복 및 시행이나 식구의 대구를 통해 시적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군. 대구법, 조사나 어미 반복하는 것들 뭐뭐라 하네 이런 애들이 있었죠. 4번 나와 보기 모두 누군가가 화자에게 하는 말을 전하는 형식의 말투를 활용하여 뭐뭐라 하네, 뭐뭐라 한다. 화자의 처지나 상황을 드러낸다. 완전 맞는 얘기. 틀린 건 5번. 가와 나 모두 인간의 삶을 자연적 소재에 빗대어 괜찮아. 소재의 속성과 유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화자의 의도? 그러면 나시는 자연처럼 흙 파먹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건가?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틀린 이야기 정답은 5번 됐을까요? 다음 옆에 비문학 지문인데 읽어도 만만치가 않죠. 저는 비문학 지문 문단 앞에 번호 매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속으로 유학 얘기하는구나.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오케이. 공자 이야기 했다가 주자 이야기로 또 넘어가고 있군. 세 번째 문단. 하지만 선한 정감인 사단과 일반 감정인 칠정의 관계에 대해 주자는 뭐라 했고 이황은 공자, 주자, 이황 이 세 사람의 이야기한 거에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겠군. 그러고 나서 또 뒤로 넘어가서 4번 번호 매기려고 했더니 이황과 기대승의 입장 차이는 그러면 세 번째 문장에 이황과 기대승 두 사람 얘기가 나오고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인 거네. 이 지문의 핵심은 이황과 기대승의 어떠한 주제에 대한 차이점일 거야 라고 생각. 다음 마지막 하지만 기대승은 그거 얘기가 계속 이어져서 넘어가고 있네. 그러면 이황과 기대승 얘기가 적어도 3개 문단에는 걸쳐 있어. 그러니까 걔네 둘이 주인공인 거야. 걔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옆에 5번 볼게요.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물어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뭐하여 뭐뭐하고 학자들 간의 논쟁을 거쳐서
3번 정답 아니야.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절충이란 말이 들어가서 답인 적이 없어. 그럼 일단 아니라고 생각해. 절충은 둘이 생각이 달라. 중간 지점에서 서로 양보해서 합의 보는 건데 과연 그럴 일이 없어. 유학의 발전 과정을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유학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게 된 계기를 뭐뭐하여 조명하고 이런 거였었네. 그래서 첫 번째 문단만 읽고 얘네들 답 찾으러 갈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다. 첫 번째 문단 하나만 읽고 푸는 문제야. 6번 문제는 OX 문제고요. 7번 문제는 윗글을 참고하여 8번 문제 기역 니은인데 기역은 이황, 니은은 기대승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요 두 사람의 이야기 핵심을 글을 읽고 기억나는 대로 위에다 써보는 거지. 그러면 최소한 2개 정도 선지는 지울 수 있을 거다라고 확인.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보도록 하죠. 아주 천천히 볼 거예요. 요거 하고 한 10분만 쉬었다 할 거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 이제는 유학, 주자 뭐 이런 것들 정리할 때가 됐어. 이렇게. 유학은 중국의 오랜 전통인 예라는 규범 안에 인을 배치하면서 탄생했다. 유학은 예와 인이 중요하구나. 공자는 사람의 올바른 행동은 강제된 행동이 아니라 과로 인이라는 도덕적 진정성으로부터 저절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았다. 인이라는 도덕적 진정성으로부터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다. 그러려면 사람의 본성은 선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유학은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정감에 주목했다. 놓치기 쉬운데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정감이 인간의 행동을 일으켜 화살표 이렇게야. 방향이. 예기에서 언급한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의 7 정감을 가리키는 칠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정감.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맹자는 선천적인 일반 정감 7정에서 사람이 지닌 선함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7정에서 선함의 가능성을 발견했지. 다른 이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자긴 것으로 느끼는 불인인지심 내모. 즉 사람이라면 참을 수 없는 마음,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사단인데 인간에게 선하게 될 가능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다. 됐을까요? 인간은 7정도 있고 사단도 있어. 사단 때문에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 이야기. 여기까지 문제 될 거 있나? 크게 없어. 이렇게.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자. 주자는 이제 공자 얘기했고 주자 얘기했다. 형이상학적 이론화를 통해 맹자가 제시한 사단을 객관화하고자 했다. 선한 정감을 사람만의 특징으로 규정했던 맹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맹자, 선한 정감은 사람만의 특징. 우주 전체의 보편적 이치로부터 객관적인 설명을 시도했었던 것이다.
주자는 세계가 음과 양으로 변화한다라는 음양론을 바탕으로 모든 것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계속 변화하지만 변화한다라는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을 했다. 세상은 음양이 계속 돌고 도는 거야. 돌고 도는데 그러면은 세상은 변한다는 얘기네요. 아니, 변하기도 하지만 변한다라는 건 변하지 않아. 이거야. 말장난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만 정신 차리면 돼. 변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변하게 하는 이치가 이 변화하는 물질적 속성을 기로 규정하고 이와 기가 합쳐져서 삼라만상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와 기가 합쳐져서 삼라만상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거다. 따라서 이는 기를 통해 드러날 뿐이며 기는 이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쉬운 말로 쓸까? 이와 기는 한 세트야. 나눌 수가 없어. 불가분의 관계야. 햄버거랑 콜라 관계야.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기는 이에 따라 사람의 마음 역시 사람이 사람일 수 있게 하는 이 사람의 본성인 성과 그것의 마음의 활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기가 합쳐져서 정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생각합시다. 주자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시 사람일 수 있게 하는 이 사람의 본성인 성과 그것을 마음의 활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기가 합쳐져서 정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된다라고 보았다. 주자는 맹자의 성선설에 근거하여 우주의 보편적 질서인 이가 사람에게 인과 의와 같은 선한 본성으로 주어졌다고 보았다. 이는 인, 의로 이어져 선한 본성으로 이어져. 따라서 사단은 사람이 하늘로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정감이 된다. 인간은 정감이야. 그리고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이어받은 인간인 거야. 여기가 주자 얘기. 됐을까? 네. 주자 얘기까지는 좀 문제될 게 없어. 됐을까요? 하지만 오케이. 사실은 1번 문단 읽고 5번 손 대었어야 되는데 5번 문제 살펴보러 갈게요. 여기까지만 봤는데 중국에서 시작된 유학적 학문의 흐름이 조선의 지역적인 특수성이 반영됩니다. 그런 얘기 딱히 없어. 유학의 이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들을 제시하고 이, 기, 7정, 4단 이런 이야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2번 아직 괜찮아. 서로 다른 이론적 경향이 학자들 간의 논쟁을 거쳐 아니야. 아직 없어. 유학의 발전 과정을 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딱히 유학이 발전하네만의 얘기가 있지는 않아. 유학이 지닌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게 된 계기, 역사적 사건 그런 거 없어. 이거 여기까지만 읽어도 5번에 2번 정답이야. 됐어. 6번도 손 댈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손 좀 대볼까? 얘기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정감에 근거하여
얘기에서 인간은 누구나 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나? 했던 것 같은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반 정감, 칠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정감, 괜찮아.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여겼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인인지심이 있다. 이것을 구체화한 건 오케이. 칠정이 아니라 사단이야. 그러니까 6번에 1번 틀려.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건 칠정이 아니라 사단이니까. 그래서 6번의 정답 1번. 6번의 2번. 맹자는 타인의 정감을 자신의 정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바탕으로 사단을 구체화했습니다. 나쁘지 않지. 선한 정감을 인간의 특징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2번 맞는 얘기. 3번. 주자는 음양의 변화의 이치를 변하게 하는 이치를 변화하는 물질의 속성을 기로 정의하고 모든 것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기가 결합해서 삼라만상이 생성되고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3번 맞는 얘기야. 어쨌든 6번의 정답은 1번이었었던 거지. 이렇게. 이 지문이 복잡해가지고 중간에 길을 잃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야. 이렇게. 제가 아주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한데 놓치지 않을 가능성은 되게 높아.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있다. 이런. 이제 계속 읽어나가죠. 이제 우리들의 주인공은 3, 4, 5에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선한 감정인 사단과 일반 정감인 칠정의 관계는 주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이황이 한 이야기는 초록색 갈게요. 사단은 리가 발현된 것, 칠정은 기가 발현된 것으로 정의했다. 이가 발현이 되면 사단, 기가 발현이 되면 칠정이라고 정리를 했다. 성은 선하기 때문에 사단의 근거가 되지만 그러면 이가 성이고 본성은 선함. 선한 성을 나타내는 이에서 사단의 근거가 되지만 칠정 속에는 선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사용도 있기 때문에 기에는 선함과 어디가 있어? 칠정은 선함과 사욕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비도덕적 행위는 칠정에서 비롯된다라고 본 것이다. 칠정으로부터 비도덕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한번 써보셔. 이황은 이러한 이유에서 사단과 칠정을 분리해서 이해를 했고 얘네 둘이 분리해야 돼. 사단을 이해, 칠정을 기에 대응시킨다. 이 말 왜 한 거야? 우리는 이미 옆에 다 썼는데. 사단과 칠정을 분리하여 악한 정감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가 기를 제어해야 돼. 이가 기를 제어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어. 이에 대해서 기대승 씨는 요 색깔 쓸게요. 사단도 정감이기 때문에 기의 영역과 무관한 게 아니며 사단이나 칠정 모두 이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옆에다가 정리해서 쓸게요. 기대승 씨 이야기는
앞문단의 앞 페이지에 있는 거 이어서 한번 써봅시다. 다시. 사단도 정감이기 때문에 기의 영역과 무관한 게 아니며 이 기가 있고 기에서부터 이에서부터 사단 기와 관련된 건 칠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도 정감이기 때문에 기와 무관한 영역이 아니다. 사단도 기에 영향을 끼친다. 사단 칠정 이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 어머, 이와 기 요렇게 방향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이황이야. 그런데 요렇게 기에서 사단 칠정, 이에서 사단 칠정 둘 다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기대승이야. 이렇게. 사단과 칠정 모두 정감인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와 기가 결합해서 사단 칠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깔끔하지. 이황과 기대승의 입장의 차이는 수양의 방법에서도 서로 차이가 납니다. 이황은 기대승의 비판에 대해서 사단이 기와 관련된 것 인정. 그래, 네 얘기도 맞다. 이인 성과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치중했다. 도덕 수양을 위해 집중해야 할 공부의 대상을 성에서 사단으로 이어지는 곳에 설정하므로 칠정은 자연스럽게 제어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거야. 이황 입장에서는 여기 있지. 얘네를 잘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기를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거 따라오는 거야. 여기에만 힘써야. 이황은 여기에만 힘써. 사단을 악함의 가능성을 지닌 칠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가 기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능동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황은 성이 그대로 사단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성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경의 자세를 중시했다. 이와 기로 나눠지는데 이에만 힘써. 그러면 이쪽은 자연스럽게 정리, 통제될 거야. 이가 그대로 정감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적인 욕망이 끼어들지 못하게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다. 하지만 기대승은 원론적인 주자학의 입장에서 능동적 속성은 기의 영역이란 전제 아래에서 만약 이에서 나오는 정감과 기에서 나오는 정감을 구별한다면 마음속에 두 종류의 정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비판했다. 무슨 말이냐? 사단은 선하고 칠정이 선함과 악함을 모두 가진다면 마음속에 두 개의 선함이 존재하는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이다. 저기 이황 선생, 당신의 이야기로 하면 사단에서 이와 관련이 되어 있고 칠정은 기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이에선 선한 마음이 나오고 기에서도 선과 악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기대승이 이황한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의 말대로 얘기하면 이건데 사람이 선함의 근원이 두 군데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함의 근원은 하나여야 되는데 당신식으로 얘기하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기의 결합이라는 주자학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감은 모두 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따라서 성은 칠정으로 발현이 되는데 문제는 칠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단, 옳은 선한 감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칠정 그 자체를 제어하여 사단이 되도록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는 성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이황은 이 기가 있다면 요거를 해 이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가 통제가 될 거니까. 그런데 기대승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니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죠. 이거야. 마음 그 자체에 수양하는 집중하는 수영보다는 경전은 공부를 통해 성현의 행동을 익혀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보았음. 됐을까요? 6번까지 했고 7번, 8번 시간 엄청 넉넉하게 3차 세계대전 이후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이퀄리브리엄에서 리브리안의 통치자들은 전쟁의 원인이 사람들이 타고난 슬픔, 우울함, 분노와 같은 감정, 전쟁의 원인이 감정에 있다고 생각했음. 이 때문에 이들은 리브리아를 전쟁과 폭력이 없는 이상건설을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제거했어.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스리고 예술작품은 감정을 유발하는 것을 취급해서 없애버려. 이러한 과정에서 통치자는 사랑이나 즐거움과 같은 선한 감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전쟁의 원인을 감정에서 찾았다. 사람의 행동이 정감에 따른 것이다. 유학의 관점과 유사해. 괜찮아. 정감에서 행동이 나온다. 리브리아의 통치자들이 감정을 사람들이 타고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지. 칠정도 감정의 하나잖아요. 칠정이 선천적이라고 본 얘기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군. 완전 괜찮아. 리브리아의 통치자들이 슬픔이나 우울함, 분노 등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보았어. 슬픔, 우울함, 분노는 사단이 아니라 칠정이죠. 칠정. 칠정 중 악한 감정을 경계한 이황과 유사해. 아우 괜찮아. 리브리아 통치자들이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스렸어. 칠정 그 자체를 제어해야 한다고 본 기대승 관점과 유사한. 칠정에 손대야 합니다라고 기대승이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거야. 아, 여기 있네. 칠정 그 자체를 제어해서 사단이 되도록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는 성이야. 그러니까 칠정을 제거하냐 어쩌냐가 아니야. 칠정을 사단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틀린 게 4번.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칠정 그 자체를 제어해야 한다 지우고 칠정을 사단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요렇게 말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리브리아의 통치자들이 전쟁과 폭력이 없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의 감정을 제거한다? 도덕적인 행동도 감정에서 나오는 건데 니들식으로 하면 도덕적인 행동도 안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한 맹자의 관점과 배치되는 분 완전 맞는 얘기. 다음 사람이 부끄러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과 같은 사단 또한 정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딱 맞는 경우도 있지만 딱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 옳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측은하게 여기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이 옳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상황에 맞지 않는 정감이 드러나는 경우다. 전혀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도 불쌍하다.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선한 감정이 드러난다고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다음 이황이 이야기합니다. 사단 또한 정감이라고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쵸. 이의 발현인 사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지. 이황에게 있어서 사단은 언제나 옳은 거니까. 선한 행위니까. 기대승은 사단이 상황에 맞지 않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한 것은 사단이 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지. 이때의 정감은 사단이 되지 못하고 칠정에 머무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칠정이 사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힘내야 돼. 괜찮아. 나 읽읍시다. 사단은 이가 정감으로 드러난 것. 칠정은 기가 정감으로 드러난 것.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예요? 이와 기가 서로 다르다, 분리됐다야. 그런데 기쁨, 노여움, 사랑, 미움, 욕심, 정감을 보면 오히려 인과 의와 비슷한 본성이 있다. 즉,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인간의 정감이 인, 의라고 하는 본성과 관련이 있다. 본성과 관련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됐을까요? 그럼 기대승 쪽에 조금 가까운 걸 거야. 이렇게. 사단은 이가, 칠정은 기가 정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한 것은 사단과 칠정의 근거가 다르다. 이황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기대승 기쁨, 노여움, 사람 등의 정감이 성에 해당하는 인이나 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한 것은 정감이 이와 기의 결합이다. 그렇지. 정감은 이와 기의 결합입니다. 앞에 우리 썼어. 정감은 이와 기의 결합인 겁니다. 기대성 분명히 얘기했어. 틀린 이야기는 5번. 어디가 틀렸냐? 기대승. 기쁨, 사랑뿐만이 아니라 노여움, 미움, 욕심까지 인이나 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본 것은 마음속의 근원이 다른 두 개의 선함이 존재하는 모순을 인정한 것이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분명히 기대승이 요 이야기를 한 거는 맞아. 그런데 기쁨, 사랑, 노여움, 미움, 욕심이 인과 의와 비슷하다? 아니요. 위에서 얘기한 건 기쁨, 사랑이 인과 의와 비슷하다라고 했지. 이것까지 인과 의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틀린 건 5번 이야기. 그 정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잠시 정지.